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태호입니다. 자,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내려갔고요. 또 한파경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대기도 계속해서 건조하죠. 오늘 전국적으로 대기의 질은 깨끗하게 했습니다. 더 낮 기온은 원주가 영하 2도에 머물면서 낮에도 추운 날씨 계속되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다른 지역의 그 군용 비행장에 비해서 이 횡성의 전투 비행단이 좀 주민들의 소음 대책에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늑장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심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평창올림픽 기념관이 임시 개관했다고 하네요. 그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12월 1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도내 자영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000명 감소했습니다. 이 강원지방통계지청이 어제 발표한 2020년 11월 강원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이 도내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코로나19 이후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2008년의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최장기간 연속 감소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 피해의 최소화와 국복, 또 경기와 고용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스키장발 감염이 11명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강원도가 스키장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 진단검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횡성군청에서 스키장 및 주변 지역 특별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스키장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는 이와 별도로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스키장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도내 20년 이상 주소를 두고 동기간 이상 농업 경영치를 유지하고 있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연 70만 원의 농업인 수당이 지원됩니다. 지급 대상 가구는 89,300가구로 추산되었고 총 소요 예산은 625억 1,300만 원입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이달 중에 각 시군별 자체 추진 일정이 수립돼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군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횡성 지역에서는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에 대한 논의가 좀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광주 지역에 비해서 너무 이제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잠시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원주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006억 원 증가한 1조 5천억 원대로 편성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이죠. 예산안 심의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돼서요. 오늘까지 4월간 진행되고 또 내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 예결위 심의 정말 늑장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본예산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죠. 네, 원주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1조 4,283억 원보다 1,006억 증가한 1조 5,289억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원주시 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로 파행을 겪었었는데요. 원주시 의회는 심의 일정 이틀은 남긴 지난 14일 예결위원장에 국민의힘 유선자 의원을, 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심의 일정은 지난 15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사흘간 예산심의가 진행되는데요. 예결위는 내년도 본예산이 최대 규모인 만큼 지난 15일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본예산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는 예정보다 늦게 진행됐지만 각 상임위원회가 미리 사안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세심하게 심의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의회 예결위 유선자 위원장에게 듣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아침에 저희가 9시 이때부터 임했죠. 그래서 개수 조정까지 한 게 끝나고 나니까 9시 40분까지. 저희는 이미 자기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를 했던 거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나갔고 저희가 특히 이제 그 간현 지중화 그 산속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 등등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좀 짚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원들이 삭제할 부분이 많았지만 또 원만하게 잘 합의에 이루어져서 이번에 예결위는 화합을 중심으로 해서 9분 의원님들이 또 서로 의논도 하고 또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하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더 보강을 하자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만은 출발 과정까지가 참 난항이 많았습니다. 자, 아무튼 뭐 꼼꼼하게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뭐 시간의 제약도 있을 것이고요. 이 내년도 예산 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세밀하게 볼 수 있을지 좀 약간 의구심도 듭니다만은. 자, 내년도 예산안에 1,000억 원이 넘는 사업 국비가 확보되었어요. 일단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속도가 많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네, 원주시는 72개의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했으며 주요 국책사업 514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여주 원주 전철 사업과 관련해 국비를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또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의료 중심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원주의 생명과학 산업에 속도가 붙을 예정인데요.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원주연 관광 뉴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복지 예산도 늘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의회 예결위 이용철 부위원장에게 듣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한 상태였었고, 요번에 특이하게 이제 예산을 보면서 남원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 허브 건립이 있어요. 남원주 역사 새로 가는 광장 앞에다가 이제 건립을 할 건데, 여기에는 이제 청년 창업 지원하는 허브건이에요. 약 총 1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후년까지 이제 계속 사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제 건립 비용이 40억이 잡혀 있어요. 코로나19 또 방역에 대해서 보건소에 지원하는 거, 이런 거는 100% 다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 회계 전체 예산 중 40%가 사회복지 분야고 현금성 복지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네. 자,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문화관광 사업 좀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 사업 분야에 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또 많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군요. 네, 우선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원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어려움을 예상하고 올해 초부터 국비 확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또 정부 예산 확보 일정에 맞춰서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도약을 위한 원주형 관광 뉴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농촌 분야의 투자와 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주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원주시 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또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은 또 이 부분들 좀 세부적인 항목 저희가 또 자세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 지역의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문제 계속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좀 이 내용 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군소음 보상법이 지난달부터 시행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우선 어떤 내용들 담았는지 좀 개략적으로 살펴볼까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법을 일명 군소음 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4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서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근거를 담고 있고요. 앞으로 도내 원주, 행성, 강릉 등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법의 근거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정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소음 피해 보상 기간이라든가 보상 금액, 지급 대상 등 보상 지급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고요. 보상은 내년부터 2차례 소음 측정을 실시한 이 결과를 토대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서 2022년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보상액은 군용 비행장의 경우 80웨클 이상 소음 피해 지역에 한해서 1인당 월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좀 피해가 확인되면 2022년부터 1년에 한 사람당 1인당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하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소음 피해 보상을 소송 없이 받을 수 있어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처음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주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라는 또 논란이 계속 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행성 등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군 소음 보상법 시행에 앞서서 입법 의견을 통해서 보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군용기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규정이 사실상 좀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 군소음법은 국방부가 5년 단위로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소음 저감 사업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된 재원을 모두 지방비로 편성한다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즉 소음의 원인은 국방부인데요. 저감 사업은 자치단체가 책임지라는 꼴입니다. 이건 군소음법 보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네. 또 보상비 지급 업무도 보상 대상자 선정과 보상액을 놓고 좀 상당한 민원이 예상이 되는데 이를 전담할 인력 운영도 자치단체에 좀 전가하고 있어서 그래서 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인력 충원과 예산 배정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의 또 하나의 맹점은 좀 피해 보상 기준인데요. 행성지역 사회단체를 비롯한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이 법의 시행에 앞서 소음 피해 기준을 민간 항공기 피해 보상 기준인 75웨클로 조정해 줄 것을 좀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80웨클로 결정이 돼서 보상 대상자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소음 피해 지역 내 생업 종사자라든가 가축, 또 학교 시설이나 병원에 대한 소음 저감 대책이라든가 보상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군용기 피해 지역 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반쪽 보상에 그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군소음 보상법의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 좀 빨리 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다른 지역에도 전투 비행단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또 사례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그래서 궁금해지는데, 최근에 광주에 있는 전투 비행단이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또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해서 주목되고 있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군소음 보상법은 좀 일정에게 보상만 줄 뿐 근본적인 소음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다. 이 때문에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공군부대가 소지한 강주 1전투 비행단과 강주시가 지난 7월부터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협의를 시작한 지 한 5개월여 만인 이달 초에 군용기 소음 저감 대책을 공식 발표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소음 저감 대책으로 부대 소속 훈련기의 이륙 상승 각도를요, 기존의 12도 정도였는데 최대 20도로 상승시켜서 이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겠다고 좀 밝혔고요. 도심 인구 밀집 지역 운항을 최소화하는 착륙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대 측은 또 추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체적인 소음 저감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야간 비행을 최소화하거나 작전 스케줄 조정을 병행해서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줄여나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힌 거고요. 이 같은 성과는 자치단체와 군부대가 정책 협의를 통해서 군용기 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성과라는 점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또 공군부대가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면에서 행성과 원주시 역시 강주와 유사한 좀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좀 대표기구 형식의 협상 테이블을 조속히 좀 구성을 해서 소음 피해 대책을 놓고 좀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원주시와 행성군, 또 전투 비행단, 제8 전투 비행단, 민관군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주 공군 8전투 비행단하고 원주시 행성군의 그 민간군 협의체는 지난 2017년 8월 좀 발족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 협의체가요, 8전투 비행단이 좀 주도해서 구성하다 보니까는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부대와 그 지역 주민 간의 좀 갈등을 중재하는 이런 단체의 성격이 강하고요. 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좀 유명무실한 조직입니다. 실제로 그 최근에는 지난해 7월 개최된 이후에 좀 현재까지 1년 넘게 이렇다 할 모임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강주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치단체의 대표와 군부대, 지역 주민, 더 나아가서는 좀 국방부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인 군용기 소음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기구가 좀 조속히 마련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뭐 이게 같은 국방부 산하에서 협의가 가능한 것인데 왜 지역별로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지 의아하군요. 이런 가운데 횡성 지역 사회단체에서 뭐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행성지역 그 이장협의회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 번영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행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는 지난주부터 8전투 비행단 정문과 후문에서 출근길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소음 대책위는 그 반쪽 보상이 그치고 있는 군소음 보상법의 즉각적인 개정과 함께 8전투 비행단 군용기 소음의 주 원인을 제공하는 블랙 이글스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총 8대가 동시에 운항하는 좀 블랙 이글스가 좀 이착륙할 때는요, 고막이 좀 터질 정도로 소음 고통을 주고 있고요. 핸드폰 사용은 물론이고 좀 인근 초등학교는 수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블랙 이글스가 국가안보를 지키는 좀 전투 기종이 아니고요. 특수 목적으로 고개 비행 등을 좀 선보이는 특수 비행단입니다. 네. 이런 그 비행단을 굳이 군사작전에 사용되지도 않은 그 비행기가 인구가密集되어 있는 곳에서 이착륙시켜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고요. 이런 면에서 대책위는 8전투 비행단 군용기 소음 문제를 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부대 앞 1인시뿐만 아니라 차량 스피커 부착이라든가 부대 앞 경제 굴리기 시위 등을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오늘 행성군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담 TF팀을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역사회단체가 좀 앞장서고 있습니다만 또 정치권의 움직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배구인 그 행성군의원이요, 군정지리에서 행성지역 군항기 소음 피해 주 원인인 8전투 비행단 블랙 이글스 배치를 타 지역 공군 부대와 순환 배치하는 등 소음 저감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행성지역 사회단체의 요구처럼 좀 블랙 이글스 해체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걸 좀 고려를 하면 전국 군용기 비행장에 일정 기간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네. 실제 그 8전투 비행단에 배치된 블랙 이글스가요, 지난 2010년 강주 비행장에서 소음 피해 민원이 커지면서 원주로 옮겨왔거든요. 이런 면에서 순환 배치라는 대안책은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그 춘천과 철원, 하천, 양구 선거구를 둔 한교 국회의원이 최근 홍천과 양구, 춘천 등에서 발생한 군 헬기 기지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비행 경로를 거주지 이외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가능한 쪽 훈련 시간도 밤 9시 이전까지로 조정했다고 밝혔고요. 국방부도 주민 소음 피해 저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8전투 비행단으로 인한 좀 군용기 소음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원주 행성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그 한기호 의원은 뭐 다른 지역구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인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논의 어떤 장으로 나온 것이 제가 이제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카운터오밀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디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49분입니다.
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관리 홍보할 평창올림픽 기념관이 임시 개관합니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폐식장의 본동 건물을 리모델링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의 배영주 부관장 연결하겠습니다. 부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그 평창올림픽 기념관 이게 어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창올림픽 기념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뜨거웠던 당시 순간을 재조명하고요. 동계올림픽 역사와 동계스포츠 이해를 돕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이 열렸던 올림픽 스타디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3층 규모인데요. 기념관 한 동과 청와대가 보존되어 있는데 기념관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대회 순간들이라는 테마로 4개의 전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유물 전시뿐 아니라 대회 기간 환희의 그 순간들을 고화질로 재현한 영상 전시 공간, 예. 동계 스포츠 VR 체험존 같은 다양한 전시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 당시 그 개폐식장의 관중석이 35,000석 정도 규모였는데 네네네.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뭐 시설이 들어선 겁니까? 그거는 이제 관중석은 없어지고요. 예. 광장으로 새롭게 재탄생을 했습니다. 광장으로요. 예, 거기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를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겠군요. 예. 네네네. 뭐 전시 공간은 4개의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역사를 이해하고 2018 평창대회의 의미와 가치를 떠올려보는 올림픽 윈터 게임스를 시작으로 올림픽 유치 과정부터 폐막식까지 여정을 되돌아보는 평창 2018과 대회 기간 남북이 전달했던 평화의 메시지와 전 세계가 화합했던 하나의 열정의 순간을 보여주는 패션 커넥티드, 마지막으로 대회 종료의 아쉬움과 평화로움이 공존하는 강원의 겨울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겨울 강원이라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전시 공간 관람하시면 올림픽 시상대를 재현한 포토존과 올림픽 메달리스트 200명의 핸드프린팅이 전시된 옥상 정원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념관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시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연면적이 한 3,681평방미터, 전시 공간이 2,804평방미터, 약 850평 정도 됩니다. 네. 역대 동계올림픽 기념 메달과 성화봉 모형,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 유물 등 약 800점을 전시하고 있고요. 관람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 말고도 올림픽 성화대와 광장 및 5개 공연장까지 포함하는 약 8,500평방미터, 한 2,6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기념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렇게 그 올림픽과 관련된 기념관을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뭔가 좀 특성화, 또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예, 평창올림픽 기념관에는 올림픽 개폐식 때 등장했던 청룡, 백호, 현무, 주작 등의 대형 유물을 그대로 옮겨와서 전시하고 있고요. 실제 선수들이 착용했던 복장과 장비를 전시하여 동계올림픽을 더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기념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기념관으로서 서울올림픽 개관 기념관 이후에 두 번째로 IOC 산하 올림픽 문화유산 재단에 가입한 기관입니다. 네. 문화유산 재단의 올림픽 뮤지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32개의 올림픽 기념관과 교류하고 있고요. IOC 소유의 다양한 올림픽 유산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원래 이렇게 또 기념관이 열면서 좀 행사도 하고 좀 많은 분들 초대도 해야 됩니다만은 역시 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임시 개관이죠? 네네. 예. 뭐 전반적인 그 임시 개관 또 이제 앞으로 뭐 공식 개관 뭐 일정이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그 공식 개관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12월 엊그저께 12월 15일 날 개관 행사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안정될 때까지 정식 개관을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2월 29일부터 이제 임시 개관해서 시범을 쪽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네.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지를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분야가 다 가변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자, 일단은 이 12월 29일부터 임시 개관 예정이라고 합니다만은 뭐 예정대로 네. 된다면요. 정말 연말 연시 손님 맞이하느라 좀 바쁘시겠네요. 네네. 예. 뭐 입장료는 책정돼 있습니까? 어떻게 입장이 가능한가요? 입장료는 이제 무료입니다. 예. 예, 무료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겨울 시즌이니까 네. 우리 평창을 찾는 스키어들이 많이 이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요새 좀 스키장에서 이제 코로나가 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걱정이 됩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모든 게 다 걱정됩니다. 네네. 이게 또 코로나만이면 요즘 추위 찾아오면서 평창의 예. 겨울 축제 또 좋은 행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다 지장받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올해만이 아니고 또 평창올림픽 기념관이 개관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대되는 예, 효과도 예. 있겠어요. 네? 예, 기대되는 효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예. 기념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은 전국적인 그 동계올림픽 개최 경험과 유산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림픽 유산 사업의 국제적 허브이자 평창 가치의 확산의 구심점으로서 2024년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사전 붕업과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올림픽 자원을 활용 네, 지역 관광문화 신규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 또 기대가 되고 네, 있는데요. 네네. 좀 우리 또 일반 시민들에게도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2018 평창 기념재단의 배영주 부관장이었고요. 자, 12월 17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일라디오는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김덕님, 구성의 김유진이었고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자, 날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한파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변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